네, 안녕하세요. 제46회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합격한 고정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산재랑 이제 근로자재해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대학 때 공대 출신이거든요. 공대 출신으로서 이제 첫 직장은 사실 반도체 회사였어요. 반도체 회사에서 이제 기술 사무직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기계랑 대화하는 일을 했었는데 사실 저랑 너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근무하면서 좀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던 와중에 이제 같이 편입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공인농사를 먼저 합격한 상태였고 제 고민을 듣다 보니까는 그렇다면 뭐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 놓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대생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좀 지방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고 저는 좀 이제 지방을 탈피하고 다시 서울로 복귀하면서 전문 자격사라는 자격을 취득을 한다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친구 얘기 듣고 찾아봤어요. 손해사정사가 어떤 이제 자격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망하고 제 성격이랑도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온라인 강의를 생각하긴 했었는데 제가 원체 좀 게으른 성격이라서 이제 온라인 강의로 듣다 보면 분명히 잘 안 듣고 좀 나태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현장 강의를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원이더라고요, 이패스 손사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종합 패키지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도 이제 무제한으로 수강이 가능하고 현장 강의도 들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온라인 강의가 사실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사실 나중에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나 제가 몰랐던 부분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일단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모든 강사님들이 일로서 이제 저희를 대하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알려주고 싶어하고 정말 합격을 원한다는 거를 커리큘럼이 좀 진행되면서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첨삭 모의고사 과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수강생들이 전체 시험을 보고 그 답지를 강사님들이 일일이 다 첨삭을 해주시는데 제가 사실 작년에도 듣고 올해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강생도 엄청 많아졌는데 강사님들 그 첨삭의 퀄리티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수강생이 많아졌는데 그 부분에서 좀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대 출신에 원래 이제 보험을 업으로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했다라고 볼 수 있죠. 추가적으로 법 조문을 사실 읽어본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법 조문을 봐도 이게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참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법을 공부할 때는 일단은 많이 읽어보자. 많이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체득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김석주 강사님의 강의를 다시 돌려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보험업법은 사실 완벽한 거의 암기 과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암기를 가장 싫어하고 가장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방법을 했던 것 같아요. 깜지도 써보기도 하고 뭐 앞글자 따서 외워보기도 하고 정말 많은 방법으로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게 가장 좀 효율이 좋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좀 까다로웠던 과목은 손해사정 이론이에요. 손해사정 이론 과목은 뭐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이제 계약법이랑도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배경 지식을 묻는 듯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이 과목 자체가 좀 중구난방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윤성열 강사님께서 좀 중심을 잡아주시고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윤성열 강사님만 믿고 쭉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의학이론 과목인데 다들 근데 그냥 단순 암기 과목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작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단순 암기로 해가지고 약간 공부에서 가장 후순위이기도 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제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엄청 당황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은 이제 임정원 강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그냥 공부로서 생각하지 말고 대형 병원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면서 좀 공부하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더니
조금 사고가 좀 다각화되는 면도 있고, 정말 이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이제 합병증을 낳을 수 있고,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이 문제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단 1점이라도 좀 가져가겠다 라는 마인드로 좀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했었고, 그 다음은 이제 책임근제, 이제 배상책임 근로자재해보험 과목인데, 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가 지금 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얕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배상 책임에 있어서 강사님께서도 사실 배상 책임의 법리라던가 각 특약들, 각 보험들의 담보들의 보상하는 손해, 그리고 면책 사항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이제 계산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계산에 너무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계산이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는 조금만이라도 이제 담보가 섞인다거나 이제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섞이는 경우에는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좀 디테일이 좀 아쉬웠었는데, 제가 만약에 다시 공부한다면은 좀 디테일들, 이제 보상하는 손해, 면책 사항들, 그리고 각 담보별 특징들을 조금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계산을 나중에 할 것 같습니다. 계산 공부는 결국에는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느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너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데 그 동시에 가장 어렵더라고요. 외울 부분도 정말 많고 암기할 부분도 정말 많은 동시에 이제 실손이나 장애지급률 이제 같은 부분을 정말 많이 외워줘야 되는데, 일단 좀 나눠서 설명드리자면은,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면책사항이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외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울 거 외워주고 계산할 거 계산하고, 모의고사 진행되면서 이제 문제로서 다가왔을 때 어떤 느낌이지 그걸 파악하니까는 의외로 가장 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약과한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냥 외우는 건데, 사실 그냥 또 역시 암기라고 생각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최상은 강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사실 저는 그냥 읽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른 조항과의 관계들이라던가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접목되는지 이걸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작년에는 그러진 못했지만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을 유념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암기도 잘 되고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지급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말 외울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정말 또 중구난방이라고 또 느껴졌어요. 그래서 각 신체 부위별로 장애지급률을 먼저 외운 뒤에 장애 판정 기준을 외운 뒤에, 그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서 어떤 부분이 잘 출제가 되고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지 좀 파악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상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부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서 공부하는 느낌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질병상해 파트는 뭐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인데, 사실 자동차 보험이 결과를 보면은 가장 점수도 낮게 나오고 가장 좀 난해하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자동차 보험을 가장 재미있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약관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담보들 먼저 외우고, 그리고 사실 이제 배상 책임의 법리가 또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책임근제라던가 그런 과목과의 연관성을 좀 생각하면서 배상 책임의 이제 관계를 먼저 정립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암기라던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하는 부분은 가장 적을 수 있다고는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 공부하면서 암기가 저절로 되는 과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공부해야 합격선에 좀 도달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1차 공부할 때는 조금 보험업법을 좀 먼저 중점적으로 하고, 왜냐면 암기 과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암기를 잘 못해가지고 최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 계약법, 그 다음에 손사 이론,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떤 요일에는 어떤 과목만 한다 이렇게는 공부 안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바로 또 까먹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 과목을 다 건들되 하루에 총 4~5시간은 계속 앉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는 그래도 1차 공부할 때 이틀은 쉬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었고, 사실 이제 2차 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번 올해 시험 준비할 때는 제가 근무를 하다가 시험 직전 3개월쯤 이제 휴직을 하고 전업으로 이제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요일별로 과목을 나누지는 않고 하루에 무조건 8시간은 책상 앞에 앉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취약했던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조금 후순위로 미루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제3보험을 3, 의학이론을 3, 배상책임,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둘 해가지고 총 10으로 비율을 나누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2주일에 하루는 쉬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8시간씩 9시간씩 그렇게 모든 과목을 조금씩이라도 건드려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느끼는 건데 가장 큰 이제 힘든 부분은 사실 불안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손해사정사와 같은 이런 자격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준비해야 되는데 한 해 공부량이 공부를 했던 그런 노력들이 단 하루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결국엔 공부로 인한 불안감은 공부로 풀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책상 앞에 앉아서 일단 펜 쥐어보고 그렇게 좀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험 막바지 달아서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그저 매너리즘, 지루함 이런 부분이 가장 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풀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모의고사 보고 제 성적 보면은 다시 각성하게 되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 본다고 하니까는 주위에서 뭐 비타민, 홍삼 이런 걸 정말 많이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는데 이제 그거를 매일매일 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좀 컨디션을 좀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많은 수험생분들이 그럴 거예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밤에 불안해서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꼬박 샌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낮잠을 자면 안 되겠더라고요. 낮잠을 자면 다시 이제 잠의 패턴이라던가 루틴이 좀 깨지기 때문에 불안해서 밤을 지새더라도 낮잠 자지 않고 최대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는 습관을 한 2주 전부터는 계속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밤에 공부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신 분도 많잖아요. 근데 좀 그걸 깨려고 2주 전부터는 일찍 자고 최대한 일찍 일어나고 졸려도 참고 그렇게 좀 맞췄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졸업격에 좀 고배를 마시고 올해 다시 공부를 했는데 제 합격의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좀 자기 객관화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 2년 3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는 아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게으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좀 객관화가 되면서 제가 취약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는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공부 방식이 제가 약한 부위, 좀 하기 싫어하는 공부 이런 거를 최우선으로 뒀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자기 객관화가 되면서 공부했던 게 제 합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재해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목표는 없고 이제 근로자 재해나 산재라고 하면은 고정석 손해상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희 지금의 목표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느끼는 거지만은 공부 잘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공부 잘 하시고 잘 합격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처럼 좀 게으르고 꾀부리기 좋아하고 하는 수험생분들이 있다면은 좀 정신 차리시고 이 이패선사만 그저 믿고 쭉 따라가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은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